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폭력적인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금쪽이 봐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요즘 폭력적인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이들,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을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협상이나 예의가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위협을 느끼면 공격하고 배가 고프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도 지키고 참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양보도 하는 것이 인간의 미덕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특히 폭력적인 모습을 띠곤 합니다. 저희 아이도 아주 아기 때 자기 맘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소리를 꽥 지르기도 하고 손발을 막 휘젓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를 이렇게 때리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츰 저랑 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배워가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차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아이들을 보면 그런 배움을, 경험을 별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댓글들을 보면 저런 애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 나도 저렇게 안 한 무인이었는데 맞고 나서 정신 차렸어. 쟤네도 좀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때리면 잘 될 확률보다 잘못돼서 엇나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아이들은 대체로 이미 엄한 부모님, 폭력적인 상황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연구는 정말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폭력적인 아이의 가정을 보면 폭력적인 부모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아이를 교육하려면 일단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분노를 갖게 된 원인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너의 마음에 부모가 관심이 있고 함께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아이가 진정하고 부모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됩니다. 폭력적인 아이를 바꾸는 단 한 가지의 마법의 문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분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천차만별이고 또 그 분노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친구를 때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야,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고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친구가 먼저 약을 올렸을 수도 있고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친구가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약을 올린 상황이라고 하면 아우, 우리 아들 속상했겠다 라고 먼저 그 마음부터 공감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쌓이게 돼요. 친구 물건을 가지고 싶었는데 때린 거라면 친구 장난감이 가지고 싶었구나 라고 먼저 말해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엄마에게 사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내 아이는 때리고 빼앗는 선택을 먼저 했을까? 이렇게 말이에요. 엄마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준 적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렇게 엄마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쌓인 아이들은 무턱대고 문제 상황에서 폭력부터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리를 들어서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장난감이랑 교환하자.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니면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요. 애교를 부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애교를 부릴 수는 없죠. 때에 맞게 그때 적절한 카드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교도 부려본 사람이 부린다고 애교를 부렸다가 더 혼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애교라는 카드가 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협상하는 경험이 아예 없었던 사람은 협상이란 카드를 손에 쥐어본 적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손에 남은 카드가 폭력밖에 없는 아이들이 바로 폭력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폭력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들 하나같이 외로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손에 많은 카드를 주려면 부모와 다정한 관계, 밀접한 관계,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아이들로부터 저는 제 아이를 보호해야 했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더 외로워지고 배려와 협상, 존중과 사랑을 배울 기회가 더 적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에게 더 관심을 쏟고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을 부모님들이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폭력적이어서 고민이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아이 손에 얼마나 많은 카드를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에게 협상하는 법을, 그런 모델을 보여줬는지, 양보하는 모델, 참고 기다리는 모델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애교를 부렸을 때 그런 것도 좀 받아줘 봤는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관심 있게 옆에서 지켜보고 조언을 많이 줬는지, 아이가 폭력이라는 카드를 꺼내기까지는 아마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고 그동안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에게 다양한 카드를 줄 수 있도록 내가 화가 날 때 내 감정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풀어내는 모습, 그런 거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화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화라는 감정을 잘 처리할 줄 모르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화내면 무조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참는 것만, 참는 카드, 그러니까 폭력이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이 카드에 그냥 참기 카드만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참는 것만 배워오신 거죠. 무조건 화가 날 때마다 참아야 됐고 이제 건강하게 표현하고 협상하고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참기만 하셨을 텐데, 그런 부모님도 사실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는 똑같이 참으라고만 가르치겠죠. 참기만 하면 그 안에 분노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도 쉽지가 않아요.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병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참는 것만 할 수 있는 부모는 협상, 양보, 조율하고 약간 설득하고, 이를테면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가진 카드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가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맞게, 때때에 맞게 좋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육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력적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그러면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